분명히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낮만 되면 자꾸 졸립니다. 그냥 막 피곤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정신이 툭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는 회사원으로 영업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운전을 유독 많이 했거든요. 신호에 잠깐 멈추기만 해도 기절하듯이 잠에 들어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고 그 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야, 이러다가 막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 혹시 기면증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졸린다고 해서 모두 기면증은 아닙니다. 기면증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와는 다른 뇌의 각성 조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올렉신 또는 히포크레틴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은 각성을 유지해주고 렘 수면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레틴의 기능이 떨어지면 각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낮 시간에 심한 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주간 졸림의 원인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만으로도 낮에 심한 졸림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졸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면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다른 원인들과 반드시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저도 이걸 직접 겪고 나서 실감을 했습니다. 운전할 때 졸음이 막 점점점 오다가 막 버티다가 그렇게 막 잠이 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기절하듯이 정신이 꺼졌다가 탁 깨는 느낌이 반복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면증 검사 첫 단계로 수면 다원화 검사를 직접 받으러 갔습니다. 사실 저는 기면증 진단을 거의 당연하게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불면 쪽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막 여기 돌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전날에도 막 11시, 12시쯤 되면 막 기절하듯이 바로 확 자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막 중간까지 깨지도 않고 잘 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돈 날렸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잔다고 느끼는 게 실제 수면의 질은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수면에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한가 보구나 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방받은 수면제도 조금 복용해보기도 했고 잠들기 한 2시간 전에는 일을 아예 멈춰버리고 일 생각을 끊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고 최대한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잘 자기 위한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좀 생활을 전체적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낮에 기절하듯이 잠에 빠지던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잘 자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들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낮에 졸리다 이퀄 무조건 기면증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기면증은 분명히 특징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기면증은 낮 동안 참기 어려운 막 졸림이 아주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탄력 발작이라는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흥분되거나 웃을 때 근육의 힘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막 턱이나 어깨가 축 늘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주저앉아 버려서 1, 2분 정도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이때 의식은 오히려 또렷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렘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인데 그래서 잠이 들 때 꿈 같은 환상을 느끼거나 우리가 진짜 같은 거 막 자꾸 생각이 나서 잊지 못하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환각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진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하룻밤 수면 다원 검사를 하고 다음날 2시간 간격으로 20분씩 총 5번 시행하는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이 검사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이고 2번 이상 렘 수면이 관찰되면 기면증으로 진단하는 기준으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주의점이 하나가 있는데 기면증을 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면 부족을 먼저 배제하고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1, 2주 동안은 충분히 잠을 자고 가야 하고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나 검사를 받으면
실제 기면증이 아니더라도 기면증처럼 오인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면증은 아직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로 주간 졸림이나 탄력 발작을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낮에 졸림이 너무 심해서 일상에 지장이 생기고 특히 운전이나 집중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먼저 내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숙면을 위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계속해서 막 반복이 되고 저같이 와 이거 정말 위험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너무 오래 그냥 참거나 묻어두지 마시고 기면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수면 장애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면 클리닉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저도 기면증인가 라는 불안에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원인이었고 그 원인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 단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잠을 자보는 과정,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는 과정, 그리고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정확한 평가를, 진단을 받아보는 것. 저는 그 순서가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수면 다원화 검사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나 보험 적용 같은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이거는 본인들이 가입해 놓으신 그런 조건이나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가입한 보험사에 한번 문의를 먼저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